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균형을 잡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 선언을 통해서 이제 상호 비방 중상 중지를 약속했는데 그 탈북민 단체나 그 개인에 의해서 대북 그 전단이 뿌려지는 것을 한국 정부가 막지 못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더 이상 이제 남북 관계는 없다라고 하면서 대남 관계를 이제 대적 관계로 바꿨고. 뭐 최근에는 지난 연말에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민족의 틀에서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하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통일과 관련된 어떤 용어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통일 얘기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제는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제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한반도 정세가 누적돼 오다가 지금은 아마 극한으로 치닫는데 이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누적된 것도 있지만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관계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북한 수령 체제 유지에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과거에 이제 체제 역량이 우세일 때는 북이 통일 전선 전술 차원에서 합작 교류도 주장하고 교류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체제 역량이 대한민국이 더 우세하니까 통일 전선 전술,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북으로 한류라든가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막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남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반동 문화 배격법, 뭐 평양 문화 보호법 이런 걸 통해서 남측과 관련되는 일체의 뭐 그런 행동을 못하게 언행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핵을 가지고 수령체제를 유지하자는 건데 서방 세계가 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제재 압박을 가하니까 붕괴될지도 모르고 뭐 위기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 출로를 러시아가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국제사회 왕따 국가인 두 국가가 동병상련의 상련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길을 계기로 해서 상호 이익을 찾아서 그렇게 긴밀해진 거죠. 북한은 그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질서 구도를 신냉전 구도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처럼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 구도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지금은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된 이유는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편입돼 있고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나 북한과 엮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61년 북중 조약에 의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긴 한데 자동 개입 조항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불량 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두둔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7차 핵실험이다,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제 발사 같은 전략 도발을 중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중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의 구세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역설적으로 그 전쟁에서의 승자는 북한이다 할 정도로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북한이
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장기전에 빠져서 포탄이라든가 재래식 무기 부족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이제 그걸 지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해졌고, 그 결과물이 러조,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맹 조약,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61년 북소 동맹 조약에 있는 그 자동 개입 조항과 유사한 형태의 합의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척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모든 그 지원을 다 한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그 위협을 받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돼 있고, 또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과거 동맹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하는 일부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이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해요. 유엔 헌장과 각각의 국가의 그 국내법에 따라서 개입을 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상호 방위 조약에 준하는 그런 조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동북아 또 세계 질서에도 상당히 지금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부터 장기화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고, 북한에 대한 우리가 제재 압박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 국제 무역 체계나 그런 질서에 벗어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제재 효과 떨어지고, 또 북한이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에너지, 식량, 또 첨단 무기와 관련된 기술 지원, 이런 부분에서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세계 질서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이 맺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새로운 어떤 질서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 개발하니까 우리 핵이 없잖아요. 핵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균형을 잡는 거죠. 뭐 균형보다 우리가 우위를 접하는 거죠. 우위를 접하니까 다시 북한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포의 균형을 잡는 그런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국지적 충돌이라든가 또는 질서의 충돌이라는 쪽으로 이게 세계가 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북한이 지금 큰 흐름을 바꿨거든요. 그 작은 나라가 나서가지고 지금 흐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그런 자율성을 좀 가지면서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